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30일 제가 있는 프랑스 노르망디의 루앙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저 정면으로 첨탑이 보입니다. 당겨보겠습니다. 저 성당은 유명한 성당입니다. 루앙 대성당입니다. 루앙 대성당은 12세기부터 16세기까지 500년에 걸쳐서 건축된 대성당으로서 인상파 화가 모네가 연작으로 그린 그림을 통해서도 유명합니다. 저 첨탑의 가장 높은 위치는 지상 151m입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80년에 독일의 쾰른 성당이 157m를 기록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성당입니다. 이 루앙이라는 도시는 아주 점잖은 도시입니다. 품위가 있습니다. 노르망디 공국의 수도였다는 역사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영국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백년 전쟁 때도 그랬고 노르망디 시절 때도 그랬고 이곳을 수백 년 동안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우연찮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있는 이 호텔은 레디슨 호텔입니다. 아주 새로 지은 호텔입니다. 그런데 저 옆에 호텔 옆에 이런 바로 옆입니다. 창문을 열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물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창문을 열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둔중한 원추형 돌 구조물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뭔지는 제가 투숙했을 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오후에 루앙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루앙 대성당도 보고 잔다르크가 서기 1431년 5월 30일에 화형된 장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잔다르크의 아주 비장한 생애를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바로 이 건축물 앞에 있는 설명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잔다르크가 1441년에 화형되기 전에 여기서 투옥 생활을 하면서 고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건축물은 그러면 족보를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13세기에 프랑스 왕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막루로도 쓰이고 방어 시설이 되기도 하고 감옥으로도 쓰였던 이 건물 어디에 잔다르크가 포로가 돼가지고 신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 건물이 그냥 살아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중량감을 주고 있습니다.
잔다르크의 생애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건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잔다르크가 여기서 신문을 받을 때 종교 재판을 위한 신문을 받습니다. 사실상 종교 재판 절차를 받는데 신문관들은 잔다르크가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니까 마녀가 아니냐,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는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당시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고 문맹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답변을 아주 잘했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종교 신문관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 말 잘못하면 완전히 마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잔다르크가 이렇게 명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은총을 내려주기를 비오며, 만약 받았다면 더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만약 유도신문에 걸려가지고 잔다르크가 은총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이단입니다. 사칭이 되죠. 안 받았다고 하면은 안 받았다고 해놓고 왜 받았다고 했느냐 이렇게 또 사기꾼으로 몰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잘 피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다 정해졌기 때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 19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잔다르크가 왜 화형을 당했느냐 마지막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잔다르크는 부르고뉴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부르고뉴라고 하면은 포도주가 많이 나오는 동네니까 프랑스 일부로 아시는데 100년 전쟁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쟁 때는 프랑스가 아직 완전히 통일되기 전입니다. 부르고뉴는 딴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부르고뉴가 영국, 잉글랜드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포로로 잡았습니다. 잔다르크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자, 잔다르크가 포로가 되면은 그때 프랑스 왕이 샤를 7세인데 발벗고 나서서 구해야 될 텐데 샤를 7세 또한 잔다르크를 상당히 버겁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샤를 7세는 잔다르크의 활동으로 실질을 회복하고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도 할 수 있었는데 영국이나 부르고뉴와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잔다르크는 내친김에 밀어붙여가지고 프랑스 땅에서 잉글랜드군을 완전히 철거해야 합니다. 철수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강경론을 주장하니까 샤를 7세 또한 부담스럽게 생각하던 차에 부르고뉴가 잔다르크를 붙들어서 영국군에 팔아넘겼습니다. 영국군은 그들에게 연전연패를 안긴 잔다르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종교재판에 걸어가지고 마녀였다, 이단이었다는 누명을 씌우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잉글랜드 부르고뉴 샤를 7세의 어떤 권력과 관계된 그런 일종의 막 음모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가 되고 화형되었습니다. 화형된 장소에는 십자가가, 큰 돌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완전히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긴 다음에 다시 재판을 합니다. 재심을 합니다. 재심을 통해서 잔다르크는 억울했다 해가지고 복권이 되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천주교에서 잔다르크를 성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요게 잔다르크의 생애의 후반부 이야기고, 잔다르크의 전반부가 더 드라마틱하죠. 잔다르크는 역사 무대에서 활동한 게 2년밖에 안 됩니다. 17살에서 죽을 때까지 19살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는데 17살에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너가 잉글랜드를 몰아내고 프랑스를 구해야 된다 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시 쫓겨다니던, 왕으로 취임도 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던 샤를 7세를 찾아가서 저에게 군사를 주면은 잉글랜드 군을 몰아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샤를 7세도 미쳤다고 봤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17살짜리가 와가지고 부대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도 진지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같아서 병력을 주었더니, 그때 프랑스군이 오를레앙에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를레앙에 가서 용감하게 잉글랜드군을 무찔렀습니다. 그 뒤에 파죽지세로 잉글랜드군을 연패시키면서 드디어 쫓겨다니던 도망자 신세이던 샤를 7세를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의 죽다시피 하던 프랑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잉글랜드는 프랑스의 북반부를 거의 다 차지했습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였으면 그 길로 프랑스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잉글랜드에 소속될 뻔했습니다. 백년전쟁 거의 다 이겼습니다. 백년전쟁은 마지막 한 20-30년 빼고는 잉글랜드가 계속 이깁니다. 이제 일본말로 시하게만 남았는데 잔다르크가 나타나서 전세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천둥이 치네요. 아주 분위기에 맞는. 그런데 이 잔다르크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잉글랜드에도 프랑스에도 기록이 많아요. 잔다르크의 이야기는 기적도 아니고 이게 전사에 양쪽에 다 기록이 있어가지고 검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17살짜리가 다 망해간 나라를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잔다르크 이야기는 제가 하도 재밌으니까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